네, 그동안 만들어둔 텍스처 마지막 작업 강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동안 색 입히지 못했던 부분들 색 적용하면서 그냥 노드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노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체 노드가 많아지기도 했고 요소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복잡해져서 좀 디테일하게 수정을 하고 싶어도 이제 어디 가서 수정해야 될지 몰라서 수정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를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어, 강좌를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마지막 강좌 겸 해서 요 노드 구성들을 이제 요 하나하나의 그래프로 나누고 그 그래프들을 다시 믹싱해서 좀 더 간결한 노드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리고 다른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응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드 작업을 해놓으면 다른 텍스처 만들 때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하는 것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전에 하나의 그래프 상에서 여러 가지 쉐입들을 이렇게 늘어놓은 상태로 진행됐던 것들을 하나씩 묶음의 형태로 그래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었던 요 타일, 여기 구간이 요 부분까지가 요 타일 베이스, 요 그래프로 묶여 있는 상태고요. 자세한 거는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쉐입 1번이 가운데 있는 요 노드,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간이고, 2번이 요 노드, 2번 보시면 여기 가운데 부분, 3번은 제가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끝부분하고 나눌까 잠깐 만들어 놓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2번까지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되시는 부분은 3번까지 나눠서 컬러 값을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나무 부분도 따로 떼냈습니다. 이렇게 떼내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고 응용하는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컬러 값도 보시면 이전에 제가 설명을 위해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눠놨던 부분, 요 컬러 RG 부분하고 CS 요 부분을 바꾼 건 없고요. 노드 위치 정리하고 이 프레임을 하나로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 사실 이 노드, 이 컬러 구성 노드들도 하나의 그래프로 묶어 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요 그라데이션 맵이 안타깝게 파라미터 값으로 안 뽑혀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돼 있다 보면 믹싱 하다가 색깔 바꾸려 그러면 그래프에 가서 색 수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믹싱판에 그라데이션 맵 노드가 나와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것들은 그래프로 빼고, 그래서 이렇게 넓어져 있던 노드들을 하나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컬러링 하는 것은 이제 그라데이션 맵이나 레벨 값을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수정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 믹싱 그래프에 나와 있도록 이렇게 각각의 컬러 값들을 밖으로 빼놓은 상태인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놓고 나면 이후에 이제 부분별로 컬러 값을 넣을 때 요 노드 구성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이 노드에서 요 테이블의 위치랑 컬러 값이 바뀌는 거지, 이 구성 값은 저희가 여러 번 작업을 해왔지만 대동소이하거든요. 그 작업별로 크게 바뀌진 않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이렇게 구성하고 나면 이후에 완전 다른 작업 하실 때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정리된 노드를 그냥 꼽아주시기만 하고 이 컬러 값하고 레벨 값만 조절을 해주시면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를 해 놓는 것 자체를 의미 부여를 해서 한번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널려져 있던 것들 보시면서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 가장 기본이 됐던 타일 베이스 먼저 가져올 건데, 요게 이제 생각보다 좀 작죠? 그래서 타일 그라운드에서 위에서 뉴 그래프 하나 해주시고요. 요 해상도를 1024로 기존 작업하던 해상도랑 같은 해상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프 이름에다가 알아보실 수 있도록 타일 베이스라고 써주시고, 이미 있기 때문에 2번 넘버링을 붙일게요. 타일 베이스 만들어 주신 다음에 기존 그래프에서 그냥 긁어 오시면 되죠. 게임 만들어 줬던 거에서 요거까지 포함시켜서 최종 결과값 나왔던 것까지 컨트롤 C, 카피 셀렉션 이렇게 컨트롤 C 해주시고 오셔서 그냥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V. 요것도 안으로 집어넣어 줄게요. 이제 여기서는 보시면 최종 결과값이 있죠. 요것을 아웃풋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아웃풋에 탭스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최종 결과값이 나오고, 요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요 그래프를 하나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 여기 맨 위에서 다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그 정리되기 전에 어수선했던 노드 바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써야 될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예 새 거 바탕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리할 때 이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 노드 하나를 타일 베이스 요걸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끄집어내 오시고 요 노드 하나로 요게 바뀐 거죠. 바뀐 부분을 Shift 누르고 요 노드를 이제 이 녀석이 해줄 거니까 넘겨주시고 요 부분은 이제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많이 있는 부분, 요 부분 정리를 할 건데 어디서부터 끊어주면 좋을지를 노드를 보면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부분들을 끊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폼 해오거나 요 부분들은 정리된 이후에 해오셔도 되고, 이걸 전체 다 묶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고민을 조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 부분까지를 끊어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래서 여기도 그래프 하나 더 만드셔서 shape 01 언더바 2, 저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넘버링 2를 붙이는 거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버링을 안 붙여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던 걸로 가서 이 부분 복사하셔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아웃풋 가져와서 이 부분이 뎁스죠. 그리고 밑에 부분은 마스킹 영역에서 넣어주시고 다시 오셔서 이 부분은 이제 지울 거니까 잠깐 위로 올릴게요. 오, 쉐입 만들어졌던 거 하나. 그러면 이제 노드들이 깔끔하게 구성되니까 트랜스폼 연결해 주시고 이것도 연결해 주시면 요걸 이제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노드 구성이 굉장히 깔끔해지고 있죠. 여기 이제 정리됐던 거. 그리고 요번 강좌에서 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디테일 구간이거든요. 이 디테일 구간이 사실 저희가 타일 만들면서 쓰긴 했지만 그 외에 뭐 돌 비슷한 것들 만들 때 전체 덩어리감이 완성된 상태에서 중간 디테일이나 약한 디테일 넣는 과정이 거의 반복되거든요. 요 과정이.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래프로 만들어 놓으면 이 지금 텍스처 외에 다른 텍스처 만들 때 이 구간 자체는 이 부분의 파라미터 값만 조금 다를 뿐, 워프 적용하고 슬로플러 적용하고 슬로플러 적용할 때 이 노드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몇 차례 반복되었던 것들은 이제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그래프로 만들어 놓으면 또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그 그래프를 사용해서 파라미터 값만 조절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따 이제 다른 부분에서 파라미터를 조금 조절하는 걸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디테일 부분을 또 파라미터로 또 빼볼게요. 그래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디테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인풋 값은 요 우리 타일 값이죠. 여기서 여기에 인풋이 들어갈 거고, 이 인풋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두 가지 파라미터로 나오는 거 여기까지를 그래프로 가져갈게요. 이렇게 복사해 오셔서 디테일을 넣어주시고 이 부분에 이제 기본 뎁스 값이 적용해서 들어가게 되면 쭉쭉쭉 요 과정을 거쳐서 디테일들이 마구 추가되는 파이프라인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풋 값, 인풋 그레이스케일 가져오셔서 연결해 주시고요. 인풋 값은 뎁스를 연결해 주세요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인풋 뎁스라고 써줄게요. 아웃풋에 또 뎁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웃풋에서 뎁스가 두 개가 나가게 되죠. 위에 거는 컬러링을 위한 거고요. 아웃풋인데 컬러, 그리고 밑에 거는 노멀 맵을 위한 거죠. 그래서 밑에 노멀이라고 써줘. 그래서 가서 끄집어내 보죠. 디테일을 가져오시면 이렇게 인풋 하나 받는 거 그리고 아웃풋 두 개를 받을 수 있는데, 인풋은 요거죠. 인풋 하나 받아와서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이 마구 적용되죠. 기본이었는데 요 노드 파이프라인을 거치면 이렇게 디테일이 완성된다는 거. 그리고 이 디테일도 두 가지 버전, 컬러링을 위한 거 그리고 노멀을 위한 거. 노멀을 위한 거는 이렇게 색 차이가 조금 덜하죠. 디테일보다 노멀 되는 거. 요게 요 두 가지죠. 노멀을 위한 거, 컬러를 위한 거. 그래서 요걸 가져오셔서 양도해 드리면 돼요. 노멀을 위한 거 쉬프트 누르고 클릭해서 쭉 드래그, 요것도 클릭, 쉬프트 클릭 드래그해서 넘겨주시면 요 노드도 이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어수선했던 것들이 노드 몇 개로 이제 벌써 정리가 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요 노드는 이 디테일 로드를 했던 이유가 지금 보시면 요 뎁스랑 미리 합쳐서 디테일을 하나로 묶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간편하긴 한데 사실상 이 타일을 이루는 디테일하고 이 중앙을 이루는 디테일 값을 똑같이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진행을 할게요. 컬러링 하는 것보다. 디테일 부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이 워프 부분, 그리고 여기 오퍼시티 부분, 여기서도 이 오퍼시티 값 조절을 했었죠. 요 세 가지 정도를 파라미터 값으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 워프 값도 뽑아낼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파라미터가 좀 너무 많아지면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좀 좋긴 한데, 이게 며칠만 지나서 이 노드를 꺼내봐도 이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들을 먼저 뽑아 놓으시고요. 이렇게 사용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생길 때 뽑아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요 디테일하고 요거 그리고 워프 값을 파라미터로 뽑아낼게요. 그래서 요 인텐시티 부분에 익스포즈 값을 가져가면 지금 믹싱 하던 거에 가서 한번 이 노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 노드를 클릭해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은. 근데 디테일에 들어가서 이 워프 값의 파라미터 값을 익스포즈 해주시면 인텐시티라고 이렇게 뽑혀요.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여기서는 조절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젠 여기선 조절할 수가 없고, 아까 우리 노드로 끄집어내 와서 믹싱 해주던 것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노드를 클릭하면 인텐시티를 조절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조절해 주시면 결과값의 이 워프 값이 바로 적용돼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 값들을 이제 몇 개 더 가져올 거예요. 디테일에서. 그래서 디테일 2번 요 강도 조절했던 것들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요 디테일 2번이 요거는 이제 new 하셔서 디테일 2번 요게 로우 디테일이거든요. 제가 약한 디테일이라고 자주 얘기하는. 그래서 로우 디테일 양을
적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가져가면 다시 또 가서 확인을 해보죠. 이 노드에서는 이렇게 로우 디테일로 뽑히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면 좀 더 강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뽑아올게요. 여기서 이 녀석도 요게 이제 중간 디테일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파여 들어가는 갈라지는 흐름들이니까 또 익스포즈 해주셔서 요게 디테일 몇 번이었나요? 4번이네요. 익스포즈 디테일 4번 이게 미드 오케이 해주시면 이것도 이제 파라미터 값으로 가져와서 요 각각의 값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해놨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우선은 이 가운데 있는 디테일하고 타일에 있는 디테일하고 좀 이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직접 연결을 해줄게요. 요거를 연결을 해주시면 잠깐 이제 요 블렌드는 꺼주시고 어차피 지금 요 컬러링도 따로 가져갈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노멀이 나오고 바로 컬러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제 디테일도 따로 컬러링도 따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타일만 이제 디테일을 우선 적용해서 이 디테일로 출발해서 컬러링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이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 예제 파일에서는 요걸 하나로 묶어놨는데 요 노드 정리하는 거 자체는 뭐 어차피 위치값만 변경하는 거라서 강좌에서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SBS 파일 제가 페이스북 저희 그룹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전체 노드 그룹에서 요 컬러 뎁스 부분하고 노멀 뎁스 부분을 연결만 시켜주면 어떤 거든 컬러링이 적용된다라는 거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요 그룹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두시고 요렇게 노드 정리가 되고 나면 다음 부분은 요거를 이제 컬러링을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간을 좀 놔두고요. 이 쉐입 2번하고 3번 정리되는 부분은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그래프 만들고 여기서 요 뎁스 부분 잘라다가 연결해주고 다시 가져오는 부분이어서 우선은 컬러링 되는 거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 부분도 보여드리고요. 아니면 생략하고 제가 SBS 파일을 어차피 요걸 올릴 거기 때문에 보시고 따라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한번 계속 해보죠. 여기 부분에 디테일 가져오셨어요. 뎁스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자동으로 디테일이 또 들어가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여기 요 워프 되는 부분이 타일에서는 어울렸는데 요 자잘자잘한 디테일에서는 너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텐시티를 조금 줄여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뎁스를 좀 줄여줄 수 있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렇게 되고 나면 여기다 이제 컬러링을 입힌다고 하면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볼게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페이스트 하실 때 보이는 화면에 붙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카피하신 다음에 공터 가서 붙여넣기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 노드는 끊어주시고, 자, 요게 이제 어떠한 부분이든 컬러링을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받아오셔서 요것도 잠깐 끊어 놓을게요. 요게 지금 스노우용 마스킹이기 때문에 이걸 잠깐 이쪽에 보내놓고, 자, 요 노드를 이제 요거랑 같은 거죠. 이제 디테일 들어가서 따로 나눠져 있는 거고 여기에 컬러 값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와 마찬가지로 컬러 레벨, 요 컬러 레벨에는 아까 디테일 만들어진 거에서 윗부분 여기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아래 것들 노멀용하고 요 섀도우거든요. 그래서 밑에 걸로 두 개를 연결해 주시면 쭉 신경 쓸 것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서 보면 이렇게 컬러링이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 베이스 컬러는 푸른색 계열, 요 가운데는 약간 옥색, 녹색 가까운 색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색 베리에이션을 조금 쳐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타일하고 조금 더 다른 색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베이스 컬러를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부분에서 조금 내려오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쭉 내려오시고 일단은 뭐 부담 없이 전체적인 색톤을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채도나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전체적인 색톤을 바꿔주신 다음에 두 개를 일단 믹싱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블렌드 해주시고 기본 타일을 가운데 연결해 주신 다음에 가져와서 중앙 타일 그리고 요걸 두 개를 합쳐주는 마스킹이 우리 여기에 있죠. 쭉 가져오는데 트랜스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보내놨던 거 이 녀석이거든요. 들어와서 이 녀석을 마스킹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컬러값 다른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앞으로 쭉 써주시면 돼요. 컬러 적용된 거 여기에 이제 연결되던 것들을 여기까지 가던 거를 저걸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요걸 잠깐 지워주시고 Shift 누른 상태로 이렇게 얘를 먼저 보내주신 다음에 다시 가운데다 연결해 주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녀석 색감을 좀 조절을 해줘야죠. 아까 너무 이제 채도가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채도를 좀 떨궈 줄게요. 다시 색깔 보면서 채도를 맞춰줍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하나씩 자꾸 좀 적용하다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색을 맞춰줄 수 있거든요. 네,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색톤 전체적인 색톤의 흐름을 맞춘 다음에 색톤을 맞춰놓고 봤더니 아직 색이 좀 덜 왔다던가 그러면 색을 더 맞춰야 되겠죠. 색은 맞는데 채도가 높다 혹은 명도가 너무 높다 낮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방금 보셨듯이 채도가 높으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왼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밝기의 문제라 그러면 위아래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색상의 문제면 색상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 각각 나눠서 분리해서 좀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냥 막연히 색이 안 맞는데 하고 이 광활한 색의 이 범위에서 헤매실 수 있기 때문에 채도, 색상, 명도 이렇게 세 개 나눠서 조절을 해보시면 조금은 더 편하지 않을까 싶고 이 정도 맞춰주시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 분리하고 컬러값 분리해서 두 개 블렌딩하는 걸 진행을 해봤고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아직은 남았으니까 쉐입도 더 쪼개볼게요. 다시 또 그래프 만드셔서 지금 우리가 쉐입 1번 했으니까 쉐입 2번 만들어 주시고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부분은 꽤나 많기 때문에 헤매지 않게끔 대체로 요 노말 전에 끊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노말이 연결되는 거니까 가져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복사를 하시고 쉐입 2번에다가 붙여넣기, 아웃풋 연결해서 탭스, 타일그라운드 오시고 쉐입 가져오셔서 넘겨주시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지워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선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선에 안 닿게끔 노드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분들도 지워주시고, 쉐입 지우면, 자, 여기까지 오면, 자, 여기 완성되고 나면 이 녀석도 이제 디테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멀 들어가면 이제 되게 깔끔한데, 아까 우리 이제 디테일 만들어 놨죠. 그래서 디테일 부분, 자, 요거 먼저 넘겨 놓을게요. 이렇게 노멀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노멀을 위한 곳 여기다 넘겨주시고 앱스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디테일이 들어가죠. 자, 보시면서 요게 자잘자잘한 디테일 치고는 워프가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워프 값 좀 조절을 해주시고 1, 4번 요거 양도 조절 가능하니까요. 보시면서 디테일 좀 조절을 해주시고 디테일이 완성되고 나면 컬러링을 해야죠. 제가 이제 요거를 시간 관계상 넘어갔었기 때문에, 자,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컬러 값 테이블 가져다가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또 부분 더 멀리 보내놓을게요. 그리고 요 부분 컬러 값 복사해서 한적한 곳에서 불러오신 다음에 연결 끊어주시고요. 요거를 가져와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멀을 위한 부분, 노멀 섀도우, 그리고 컬러 값, 뒤로 좀 가요. 결과가 뿅 나오겠죠? 자, 지금 보면 그라데이션 이상하죠? 노멀 자체가 이상할 거예요. 요게 커버처 맵이 이상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이상한 경우에는 타일링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앱솔루트 해주시면 이렇게 해결됩니다. 그라데이션이 뭔가 꼬있다 싶으시면 타일링을 의심해 주시면 되고요. 가서 그냥 앱솔루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몇 차례 설명드렸듯이. 컬러 값이 디테일에 따라서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대체해 줘야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 여기 컬러링 부분이 이걸로 바뀌면 되니까 누르시고 넘겨주시고 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컬러링 된 거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자, 이 부분이 옥색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또 색깔 조절 한번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색깔 조절을 한번 하고 나면 여기 정리하실 때 이렇게 연결 안 돼 있는 것들부터 먼저 지워주시면 실수할 거 조금 줄여서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됐죠. 자, 이 부분은 약간 붉은 톤이 돌도록 해줄 거예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 컬러를 붉은색으로 합시다. 붉은색. 자, 이쯤 갔는데 이거보다는 너무 뻘개요. 그래서 이 녹색 말고 파란색, 푸른색하고 요거는 이제 색깔 고를 때 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잠깐 푸른색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푸른색 컬러였는데 얘보다는 조금 더 붉은 톤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붉은 톤으로 하나씩 보내세요. 이렇게 붉은 톤으로 보내다 보면 얘는 너무 붉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요 색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짚어주시면 돼요. 얘는 너무 대놓고 뻘겋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중간 값의 색을 찝어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 값 해주시면 푸른 톤은 유지되면서 원래 기본 푸른색보다는 약간 붉은 톤이 도는 색을 맞춰줄 때는 이런 식으로 짚어가면 되거든요. 중간 값을 활용해주면서 그러면서 색을 맞춰주시면 약간 푸른색을 유지하면서도 붉은색 톤으로 가게끔 그 다음에 조금씩 색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푸른톤, 붉은색, 약간 옥색 되도록 자 이런 식으로 색깔 여기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뭐 베리에이션 색들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안부상 뭐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 각각 색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디테일하게 하나씩 짚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컬러 값은 제가 SBS 파일 올려놓은 거를 한번 짚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나무색 그리고 중앙 가운데 있는 거 각각의 디테일 값도 조절할 수 있고 컬러 값도 조절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약간 뜨문뜨문 돼 있는데 요거 위치를 정리를 해주고 나면 예제처럼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요렇게 기다려주죠. 네,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최종적으로 요런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강좌 거쳐서 타일 만들고 가운데 이 쉐입들 만드는 것들 그리고 나무 기존 만들었던 거 블렌딩과 눈 마스킹 색감 넣는 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응용할 수 있게끔 좀 더 편하게 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을 진행을 해봤고요. LOL 바닥은 오늘 강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직은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뭐 지금 수업 듣고 계신 분들이 이런 강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희 페이스북 통해서 피드백을 주셔도 좋고요. 궁금해졌던 것들을 올려주시면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제로 내주셨던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 주간 주시는 피드백들 고민해서 다음 강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강좌 또 따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